자, 이어서 4교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교시 첫 번째 문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 계획 수립 시 차관사항 및 실시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요 문제는 사실 또 똑같은 문제가 4교시에 출제가 됐어요. 보면 3번 문제 여기요.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우리 하천 복원이라고 하면 아주 예전에는 오염하천 정화 쪽으로 사업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염하천을 이제 정화하는 데에서 기존에 막 완전 콘크리트로 발라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화를 하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그다음에 이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으로 이제 사업을 하게 됐죠. 자, 근데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도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공원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러면 생태하천 복원으로 이제 내용이 바뀌어서 현재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2009년부터인가요?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으로 1교시 출제가 됐습니다. 문제니까, 그죠? 현재 지금 사업을 하고 있냐, 아니냐를 떠나서, 문제은행에서 또, 기존 문제를 또 똑같이 반복해서 출제한다라는 측면에서 출제가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같은 내용 문제를, 물론 이제 들어가는 내용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 교시에 2번 출제를 했고,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은 사실은 현재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안 맞는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출제가 됐다. 두 문제는 같은 문제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 계획 수립 시 차관사항 및 실시 방안, 절차에 대해서 써라라는 문제고요. 3번 문제 보면 업무 추진 지침이 있죠. 그 추진 지침에 보면 참조 하천을 선정을 해서 그 참조 하천, 즉 자연형 하천인 참조 하천을 선정해서 비교하면서 복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절차죠. 자, 그래서 참조 하천 선정 원칙 및 복원 대상 하천과의 비교 평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묻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용이 중복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128회 포함해서 이것도 15번 출제민도 상당히 높은 예상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채점 기준이 업무 지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침 내용에 충실하게 답안을 작성하면 되고 문제가 이것도 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이 유형별로 해서 답안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문제 같은 내용이라서 같이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빗물 이용 시설의 용도별 수질 기준 설계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물 재이용에 대한 내용인데, 물 재이용 하면 빗물 재이용,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그다음에 중수도, 그다음에 온배수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중에 이제 빗물 이용 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빗물 이용 시설의 용도별 수질 기준. 자, 수질 기준에 대한 내용, 기준을 묻고 그다음에 설계 방안에 대해서 묻는 내용입니다. 자, 빗물 이용 시설 자체에 대해서 묻는 문제로는 출제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어쨌든 물 재이용 문제는 출제빈도가 매우 높은 그런 문제죠. 자, 수업 시간에도 자세히 다루고요. 수업 내용 위주로 해서 답안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유량조정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량조정조의 설치 목적, 그리고 설계 시 고려사항, 용량 결정, 유량조정 방식에 대해서 써라. 자, 유량조정조는 114회 포함해서 한 3번 출제가 됐는데
수질관리 쪽에서는 우리가 출제비도 높지는 않습니다만 상하수도 쪽에서는 출제비도 상당히 높은 문제죠. 자, 우리가 물론 이제 유량 조정조 하수도 시설에서 이제 하수도 전체 시설에서 이제 유량 조정조가 들어가게 되는데 가정에서 물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수를 이제 하수를 배출하게 되는데 이 하수는 물 사용 형태에 맞춰 가지고 발생을 하게 되죠. 즉 하루에 2번 시간 최대 오수량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취사 시간대 오전, 저녁 2번 최대 피크 유량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피크 유량이 발생할 때도 하수는 우리 하수 처리 전까지 신속하게 이제 배제를 해야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수 관거의 용량, 그 설계의 기준은 바로 시간 최대로 설계를 하게 된다라는 건데, 하수 처리장을 설계할 때는 그렇게 설계를 하지 않고 연간 쭉 봤을 때 가장 많은 물이 발생하는, 가장 많은 하수가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즉 일최대 하수량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게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시간 최대로 피크가 발생하는 물이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모든 처리 공정들이 유량 부하를 받게 되고, 그리고 생물학적 처리 과정에서는 미생물들이 부하 충격을 받게 되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이와 같은 시간 최대와 일최대 간에 발생하는 시간 변동 용량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유량조정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유량조정조의 목적이 되고요. 특히 우리가 하수 처리 공정의 효율을 향상시킨다라고 했을 때, 효율이 저하돼서 효율 향상시킨다라고 하면 그 내부적인 문제도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생물 반응조의 용량이 부족하다라든가 또는 미생물 상태가 안 좋다라든가.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주는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이와 같은 유량 조정조 용량이 충분하냐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량이 부족하면 용량을 키워줘야 된다. 자, 그래서 설계시 고려사항, 그리고 용량을 결정하는 방법, 유량 조정 방식, 이런 것들을 쭉 써주면 되는 문제인데, 이것도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유량 조정조 하면 요 유형 문제 하나밖에 없어요. 자, 강의 내용을 참고해서 답안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유량 조정조는 우리가 수질관리기술사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참고 쪽으로 빼가지고 간단하게 다루는데, 상하수 쪽에서는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수질관리 쪽에서는 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온배수가 출제가 됐죠. 온배수도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우리가 그 해양 오염이라고 하면 위에 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해양 오염 물질에 의한 폐기물이나 오염 물질에 의한 오염이 있고, 발전소라든가 또는 이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이 수온 차이가 있는 이런 물이 해역으로 들어갔을 때 수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열 오염이 되는 거죠. 열 오염 영향에 대한 내용이 또 하나의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됐는데, 온배수 문제 총 9번 출제가 됐습니다. 125회 포함해서 9번 출제가 된 문제고, 자, 이 문제도 아주 유형화되어 있고 단골로 출제되는 예상 문제입니다. 문제 이 내용도 보면 해양 환경의 영양 저감 대책, 즉 원인 문제점 대책, 이와 같은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필요 소독능 및 실제 소독능. 앞서 우리가 그 염소 소독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두 문제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 염소 소독 시 필요 소독능 또는 실제 소독능 CT에 대한 내용이죠. 물론 염소 소독이라고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불활성비, CT 값 증가 방법에 대해서 묻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소독능, 필요 소독능 CT라고 하는 것은 정수장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지표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즉 이제 지표라고 하면 이 병원성 미생물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지표로 여과지까지 우리가 관리하는 탁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과지 이후에 정수지가 되는 거죠. 정수지에서 관리하는 CT, 이 소독능이 있다라는 거죠. 자, 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이러스, 지아리디아, 크립토스포리디움 각각에 대한 제거율을 얻게 되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죠?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고요. 124인 포함해서 총 12번 출제된 예상 문제다. 자, 강의 노트 내용, 그죠? 우리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이 답안을 작성하면 되겠고요. 각각에 대한 소독능, 불활성화 및 CT 값, 여기서 이제 소독능이 CT니까, 그죠? 각각에 대해서 정의를 충분히 써주고, 그 다음에 CT 값 증가 방법에 대해 쓸 때는 C 값을 올려주는 방법 또는 T 값을 올려주는 방법, 그죠? 각각에 대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문제 전부 다 살펴봤는데, 2번 문제, 빗물 이용시설, 좀 출제비도 낮았죠. 그죠? 그리고 4번 문제. 4번 문제가, 이것도 출제비도 좀 낮은 문제인데, 출제비도 낮지만 둘 다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우리가 상하수 기술사 준비하는 분들이 같이 시험 본 분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다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거보다도 사실 요 4교시에서는 요 문제죠. 1번하고 3번 문제가 또 유사한 문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두 문제, 내용을 안다라고 하면 두 문제 다 쓸 수 있는 문제지만 내용을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둘 다 못 쓰는 그런 문제죠. 자, 그래서 준비를 이걸 하지 못한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교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준비한 분들한테는 네 문제 골라 쓰기에는 뭐 크게 또 어려움은 없는, 난이도로 보면 한 평이한, 한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교시부터 4교시, 자, 전체를 총평을 해보면 대부분이 수업 시간에서 다룬 예상 문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문항수를 채우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더더욱이 그 관연도랑 비교해봐도 이 난이도는 좀 쉬운 편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출제 경향을 보면은 우리가 상하수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유리하게 그쪽에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상하수도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번 시험 봤다라고 하면 상당히 쉽게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기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출제 현황을 보면 정수 처리가 7문제, 합해수 처리가 9문제, 슬러지 처리 2문제, 토양 지하수 문제가 보통은 한 문제, 두 문제는 꼭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어요. 이 문제도 사실 토양 지하수 문제도 뻔한 문제고 유형화되어 있는 문제이긴 한데 출제가 안 됐습니다. 다음 하천 해양 쪽이 이번에 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다. 특히 해양 쪽이 출제가 많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환경오염 계획 쪽이 한 7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기타가 아니라 합계죠. 잘못 썼네요. 자, 합계로 보면 총 13문제, 18문제, 31문제가 되는데 토양 지하수는 출제가 안 되고 정수 처리, 합해수 처리 쪽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 준비한 분들한테는 조금 유리한 그런 시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 우리 총평 살펴봤고요. 이 수업에 대한 내용을 좀 공지를 드리면, 수질관리 기술사는
이 수험생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동영상을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인강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회 시험을 반영을 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회차가 쌓이면 그걸 이제 반영을 해서 다시 또 한 번씩 이렇게 녹화를 해서 이제 올려드리고 있는데 요번에 한 2년치를 모아서 다 최근 경향을 다 반영을 해서 10월 중에 녹화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이 동영상을 이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도 첫 번째 1월 시험에 대비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수질관리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이 좋은 기회니까 전체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기존에 좀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거나 또는 상하수기술사 따고 수질관리기술사 준비한 이쪽도 한번 따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좋은 기회가 되니까 이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업을 들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그 일정은 학원에 공지를 하거나 또는 제 블로그가 있죠. 제 블로그 상하수도 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어렵지 않아요. 뭐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써보니까 너무 기네요, 그죠? 여기에 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학원에서도 이 홈페이지에 수시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학원 홈페이지 들어와서 확인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34회 문제 총평 그리고 이 수업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수업 시간에 직접 뵐 수는 없지만 동영상으로 많은 분들과 많은 분들 이제 뵐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제 블로그에 들어오면 제 연락처라든가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